좀 특이한 건 몇 개 집어서 해주도록 할게요. 아니면 아까 배운 것 중에 복습하기 좋은 거는. 자, 우선 자 보시면 연립부등식인데 1번은 그냥 하면 되겠지. 근데 2번, 3번도 그냥 하면 돼요. 근데 3번 보면 알겠지만 3개짜리야. 그러니까 이 3개짜리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하는 겁니다. 까먹지 마세요. 같은 식으로 4번도 앞에 거 2번, 뒤에 거 2번 하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대표형 2번. 이게 좀 이제 말한 것처럼 짜증나는 거야.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해의 범위, 해가 주어지게 되면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정답을 준 거예요. 이거는 정답을 주고 미지수를 구하는 거라서 오히려 좀 쉽기는 해. 자, 이거 요령이 있긴 해요. 어떤 요령이 있냐면 설명 하나만 하고 갈게요. 자, 5번 한번 봅시다. 5번. 5번을 보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 일단 당연히 제일 기본은 진짜로 예쁘게 정리해서 정답이랑 비교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자, 칠판 보세요. 연립부등식이 5x 빼기 a가 2x 빼기 2보다 크다. 여기 등호가 있어 없어? 얘는 등호가 없지. 그리고 두 번째 거 3x가 1 더하기 b 더하기 2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이걸 풀었을 때 등호가 있지. 근데 최종 정답으로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나왔어.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방금 전에 말했듯이 당연히 제대로 푸는 건 이걸 정리하고 이걸 정리해서 연립해서 얘가 나옵니다라고 푸는 거예요. 근데 얍삽하게 푸는 건 뭐냐? 어차피 결국 4는 어디서 왔겠어? 위에서 4가 올 수가 있어 없어? 여기 등호가 없는 부등식이잖아. 근데 여기서 왔을 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x는 4가 튀어나왔다는 얘기고 2는 반대로 여기서 튀어나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걸 방정식처럼 접근해서 2 넣었을 때 갖다 쓰면 a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10 빼기 a가 얼마다? 2다를 풀면 a는 8이다. 이렇게 돼야만 당연히 이렇게 부등식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방정식처럼 이렇게 푸는 게 원래 얍삽한 풀이인 거고, 같은 식으로 해서 이것도 보면 4를 집어넣으면 12가 2가 x 아니에요? 이게 x요. x지? 자, 여기다가 4를 집어넣으면 12가 1 더하기 b 더하기 4보다 작거나 같다니 풀어도 돼. 그러니까 사실 그냥 풀어도 돼. 풀어도 되고 그냥 등호로 풀어도 된다고. 근데 확실한 건 아무튼 얘가 여기서 나왔고 얘가 여기서 나왔을 거라고 예측한다고. 뭐 때문에? 부등호에 등호가 있냐 없냐가 다르면 사실 여기서 등호 있는 게 나올 수가 절대로 없거든. 알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돼서 b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도 아니야. b가 얼마냐고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b는 7이다. 바로 나온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a 더하기 b는 15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풀어주시면 더 편합니다. 항상 이렇게 부등식 됐을 때 등호가 붙은 쪽이랑 안 붙은 쪽이 있으면 다 준 거예요. 다 준 겁니다. 지금 칠판에 푼 것처럼 풀어주시면 돼요. 지금 나머지로 봐봐. 한쪽은 등호 있고 한쪽은 등호가 없지. 그러다 보니까 풀기가 쉬운 거야. 그래서 AB 같은 거 구하기가 상당히 쉽고요. 자, 대표유형 3번 별표 하나 정도만 쳐주세요. 조금 어려운 유형. 연립 1차 부등식이 해를 갖거나 해가 없는 경우를 구하래. 해가 존재한다는 건 공통범위가 있다죠. 해를 갖는다에 밑줄 긋고 뭐라고? 공통범위가 존재한다. 해가 없다에 밑줄 긋고 공통범위가 없다라고 써야겠죠. 그리고 드물게요.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하나만 나올 때가 있어. 그건 뭐예요?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나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의 공통범위는 뭐야? x가 3이다죠. 그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가끔씩 있는 건데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몇 번을 해볼까? 그냥 간단하게 10번 한번 10번보다는 그거보다는 10번 한번 풀어봅시다. 자, 볼게요.
건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3x 빼기 4가 6 빼기 2x보다 작거나 같고, 그리고 6 빼기 2x가 작거나 같다 2x 더하기 a. 근데 얘가 해를 갖도록 해야 돼. 그러면 우선 이쪽을 풀면 어떻게 되죠? 이쪽을 풀면 5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죠. 요 부분을 풀면요 4x가 크거나 같다 6 마이너스 a. 그래서 x가 4분의 6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러면 공통 범위가 있으려면 당연한 얘기지만 4분의 6 빼기 a라는 놈이랑 여기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공통 범위가 있어야 되니까 수직선상에서 얘가 얘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고?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왼쪽에 있다는 말은 작다는 말이야, 크다는 말이야. 이쪽에 있는 게 작은 애잖아, 이쪽에 있는 큰 애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돼. 그래서 일단 기본은 4분의 6 빼기 a가 2보다 작으면 성립해. 그리고 뭘 체크해야 돼? 같을 때를 여러분이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얘랑 얘랑 같아져도 색칠돼 있고 색칠돼 있으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의 해가 나와 안 나와? 범위가 아니라 한 놈만 튀어나오긴 하지만 아무튼 해가 있죠. 그러니까 등호 붙은 것까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풀면 6-a가 8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가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2. 이게 정답이겠죠. 이렇게 되면 해가 존재하겠죠. 됐나요, 여러분? 여러분 3타고 와서 힘들지? 나는 더 힘들어요. 어제 와 최근에 많은 일이 있었어. 여러분 시험 치는 동안에 와이프랑 화해를 했고요. 와이프랑 화해하면서 뭐 여러 가지 또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힘들어 뒤지겠다. 어린이날 행사도 미리 땡겨서 다 하고 어제 한 10km 걸은 것 같아. 10km. 뒤질 것 같아. 잠도 별로 못 자서 제가 제일 피곤한데 힘을 내고 있으니 여러분도 안 졸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자, 4번 넘어가봐. 대표용 4번.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야. 절대값 기호 있는 거. 자, 이런 걸 풀 건데 말한 것처럼,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연습할 수 있게 설명을 잠깐 할게요. 자, 13번은 어떻게 한다고? 13번을 x가 3분의 5보다 크거나 작을 때와 클 때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게 아니죠. 어떻게 푸는 거예요? 바로 얘기해봐. 절대값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마이너스 b와 b 사이다라고 푼다고. 그러니까 5 빼기 3x가 마이너스 7보다는 크거나 같고 7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해서 정리해서 푸는 거예요. 절대로 x범위 나눠서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 14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맞지? 어떻게 되겠어? 이번에 크다니까 4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라고 해서 푸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죠. 자, 그리고 15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야 돼? 15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지, 이 정도 작은 애면 일단 당연히 3x 빼기 1이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x가 3분의 1보다는 크다는 전제하에 x 빼기 1이 마이너스 3x 더하기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x 빼기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얘 정도가 나오면 이제는 범위 나눠서 풀면 됩니다. 아까 범위 나눠서 풀었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아까 보여줬던 이거 연습하는 문제 있었고요. 일단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렇게 지금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야. 16번은 어떻게 하겠어? 16번도 비슷해. 이렇게 나오면 기본 정석대로 풉니다. 어떻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 x가 1보다 클 때로 푸는 게 맞는데, 봐봐, 칠판 봐봐. 자, 서술형일 때 푼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여러분 아까 봤듯이 객관식으로 나왔어. 빨리 풀어야 돼. 오늘 요번 시험 쳐본 것처럼 시간이 더럽게 없어. 뭐 서술형 볼 시간도 없어. 이 젠장 뭐 이런 상황이야.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풀까? 아까 말한 것처럼 얘를 그래프로 그려버려. 얘를 fx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얘를 y는 6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물어볼게요. y는 fx는 어느 점이 특이점이죠?
뭔가 저 모양이 바뀌는 지점이 언제야? 1과 마이너스 1일 때죠. 자, 마이너스 1일 때 어느 점 지나? 찍어봐. 마이너스 1 집어봐봐. 얘 없어지고 얘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야?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절대값에서 4지. 그래서 마이너스 1,4를 지나고요. 그 다음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은 1,6 나오죠. 맞죠? 1 집어넣으면 얘는 없어지고 3 곱하기 2에서 6 나올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충분히 작을 때는 마이너스로 나올 거니까 기울기가 얼마? 이렇게 마이너스 5의 기울기. 그러다가 지금 보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1보다 커지면 얘는 양수고 얘가 음수니까 3x 빼기 2x에서 얼마? 기울기가 1. 아니 그냥 이거 두 개 기울기 보면 되잖아. 2 커질 때 2 커졌으니까 얼마야? 1이겠지. 플러스 1. 그리고 둘 다 양수면 얼마? 플러스 3 플러스 2니까 플러스 5.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 상황에서 근데 내가 원하는 건 y가 6보다, 여기가 1,6인데 6보다 어떻게 된다? 아래쪽에 있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야 당연히 이렇게 찍고 여기는 어떻게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5였어. 그러면은 4에서 6까지 가는데 얼마 필요해? 2? 자, 5분의 4 정도 필요하겠죠. 아니요. 2 커지니까 5분의 2 정도 필요하겠지. 그래서 2일 때 5분의 2가 필요하니까 여기 x좌표가 얼마다? x는 마이너스 5분의 7이겠죠. 맞아 아니야? 그림적으로. 그럼 내가 원하는 정답은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x 범위가 마이너스 5분의 7부터 1까지. 그리고 등호는 빼야 되고. 그래서 범위 구하라고 하면 저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처럼 저 범위에서의 뭐 정수개수 구하라고 하면 구하면 되지. 그래서 정답이 x는 마이너스 5분의 7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해서 정수 마이너스 1하고 0 나오겠죠. 그래서 합하면 마이너스 1이 정답이겠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푸는 거고, 이게 그냥 진짜 개수가 1일 때만 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되게 당연한 거야.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식으로 접근하는 거랑 속도가 같거나 더 빨라. 느리진 않거든, 웬만해서. 웬만해서 느리진 않아. 그래서 이걸 추천하는 거야. 식으로 봐봐. 이거는 요 두 개짜리라서 식으로 해도 속도는 비슷해. 근데 같은 경우가 나와. 1번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럼 둘 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5x 플러스 2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이 6보다 작다. 그래서 정리하면 x가 마이너스 5분의 7보다 크다 해서 공통범위니까 최종적으로 x범위가 마이너스 5분의 7부터 마이너스 1까지다. 그 다음 2번 x범위를 마이너스 1 이상 1 미만으로 잡아. 그러면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로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더하기 3x 더하기 3이 6보다 작다. 정리하면 x가 1보다 작다. 그래서 요거랑 공통범위 구해서 x가 마이너스 1부터 1 미만까지. 3번 x가 1 이상일 때. 둘 다 양수로 나오니까 5x 더하기 1이 6보다 작다. 5x가 5보다 작다. x가 1보다 작다 해서 공통범위 있다 없다? 공통인 해가 없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셋을 합치면 x범위가 마이너스 5분의 7부터 1까지다 라고 나오는 짓을 하는 게 빠를까 봐요? 이 행위가 빨라? 아니라. 그래서 그림으로 푸는 걸 계속 추천드리는 거야. 어차피 서술형이면 이렇게 쓰는 게 맞겠지. 그림 그려서 풀어도 뭐 점수 감점 나갈 확률이 있으니까 서술형이면 이렇게 쓰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진 않아. 객관식일 때 무조건 그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 넘어가시고 이 그림 풀이만 써놓으세요. 자, 그럼 이거 그림 풀이 보시고 17번 한번 지금 풀어볼래? 17번 한번 풀어보세요. 저도 17번 그림 그려볼게요. 여러분이 그림이 똑같이 그려지는지 한번 해봐.
10번.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지. 그 전에 먼저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죠? 루트의 a제곱은 절대값 a입니다. 맞죠 여러분? 이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절대값 3 빼기 x 더하기 2배의 절대값 x 더하기 1이 9보다 작다야. 근데 여러분 당연한 얘기인데 잠깐만 이것도 당연한 얘기야. 이거 당연히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물어볼게요.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절대값 a나 마이너스 절대값 a나 같아요 달라요? 어차피 이 놈의 양수값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7이랑 마이너스 7의 절대값은 같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좋냐면 x 빼기 3의 절대값 더하기 2배의 x 더하기 1 이렇게 바꿔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얘가 9보다 작다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아까랑 비슷하죠? 점을 찍을 거야. 언제? 일단 마이너스 1, 얼마? 요걸 fx라고 한다고 했잖아. 요거를 y는 9라고 보고 얘를 y는 fx라고 쳐. 자 fx,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예요? 4지? 그래서 마이너스 1, 4 점 찍고요. 그 다음 3 넣으면 어떻게 돼? 3 넣으면 3, 8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 자 그리고 생각하는 거야. 이거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에서 얼마? 기울기가 3. 여기는 그냥 봐도 플러스 1. 맞잖아. 여기 자체적으로 기울기가 나오잖아. 2점 이으면. 그리고 그 다음 3보다 커지면 둘 다 양수니까 얼마? 플러스 3. 이 상황에서 얼마보다 작다? y는 9보다 작은 범위의 x값을 구하시오가 됩니다.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는 일단 얼마겠어? 딱 봐도 여기는 1만 올라가면 되잖아. 기울기가 3인데 3분의 1이겠지. 그래서 x는 3 더하기 3분의 1에서 3분의 10입니다. 그럼 두 번째 여기는 지금 5칸 올라가야 돼. 5칸 올라가려면 3분의 5가 필요하겠죠? 기울기가 3이니까 맞아요? 자, 다시 여기가 5칸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3분의 5가 필요할 겁니다. 거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해야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에 x값은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1 빼기 3분의 5에서 마이너스 3분의 8. 그래서 x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3분의 8부터 3분의 10까지가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b 빼기 a니까 3분의 18이 돼서 답이 6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푼다. 이제는 좀 되겠죠? 연습이 좀 돼요?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아까는 1일 때는 너무 예쁘게 나와. 1일 때는 짝수개면 바닥면이 평평하게 이렇게 나와. 점이 4개면 하나, 둘, 셋, 4개고 기울기가 어떻게 돼 있어? 0, 2,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일 거야. 맞아 아니야? 그리고 홀수개는 어떻게 나온다고? 밑이 뾰족하게, 중간이 뾰족하게 나와. 그래서 5개라고 치면 점 하나, 점 둘, 점 하나, 점 둘, 점 셋, 점 넷, 점 5개가 되고 이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 5,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 플러스 5. 얘는 되게 그러니까 정형화된 패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처럼 이제 좀 숫자가 달라지면 그래도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좀 필요 없다고. 다 그리고 웬만하면 그림으로 푼다고. 그림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야. 예를 들어 x 빼기 2, x 빼기 4, 2x 빼기 9 이 땅이 있어. 그리고 이게 x 더하기 3보다 작다 이런 걸 푼다고 쳐.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 요 그래프 그리고 요 그래프 그려서 그럼 얘는 지금 보면 그림상으로 딱 봤을 때 대충 봐도 어떻게 되겠어? 2일 때랑 2분의 9일 때랑 4일 때잖아. 맞아 아니야? 그래서 2 넣어서 점 찍고 그 다음에 그때는 기울기가 음수겠지. 맞아 아니야? 맞아? 그 다음에 얘가 바뀌어도 얘 플러스가 돼도 마이너스 2겠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4 마2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응? 자 봐봐요. 얘가 플러스 얘가 지금 원래 마마마였다가
2보다 커지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어. 맞아 아니야? 풀마음 하니까 1 빼기라고 이제 마이너스 2가 그대로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요 그림이라면 0 되겠지. 맞아? 맞잖아. 이게 풀 때도 얘가 마이너스면 0이잖아. 기울기가 0 상태로 가다가 점 찍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 다 풀로 바뀌니까 기울기 갑자기 또 4가 되겠지.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야. 근데 이거 점 찍을 수 있고 그 다음 여러분이 x 플러스 3 그래프 대충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거보다 얘가 클 때니까 요 점 교점 구해서 이 왼쪽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라고. 이해가 돼? 어떤 상황인지? 아,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클 때니까 반대시 여기 중간이 범위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푼다고. 이거를 범위 쪽에서 식 다 세워서 그때마다 다 풀어서 연립해서 푼다? 그건 바보짓이야.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심한 문제가 될수록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해야 돼. 그림 그려서 풀려고 해야 돼. 그쵸?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별거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나중에 보시면 되고, 아무튼 이거 얘기해 주시고, 별거 아니니까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18번은 그냥 여러 번 하면 되긴 해요. 이거는 껍질 벗기는 거니까 처음 거 벗길 때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나오겠지. 그 다음에 4 넘기고 마이너스 1 곱하면 절대값 x 빼기 3이 얼마와 얼마 사이다가 나오니까 또 풀면 됩니다. 뭐 금방 하는 거라 빨리 보여줄게요. 이거는 그냥 18번은 오히려 복잡해 보이는데 쉬워. 지금 이제까지 배운 거 생각하면 잘 봐봐. 절대값 4 빼기 절대값 x 빼기 3이야. 물론 이것도 막 x범위 나눠갖고 3보다 클 때 막 플러스 막 이렇게 막 쪼개서 푸는 애들도 있는데 그렇게 풀라고 낸 게 아니에요. 자, 얘가 5보다 작거나 같다지. 그러면 차라리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정확히는 원래는. 근데 이거는 그런 것도 아니야. 봐봐봐. 절대값이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그 안에 있는 값이 5와 마이너스 5 사이다. 아까 말했던 그 요령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양변에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변화가 없지. 부등호 방향에. 그러니까 4를 싹 다 빼.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됐어요. 맞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양변, 세 변에 또 이제 얼마를 곱해? 마이너스 1을 곱하겠지. 자, 그 마이너스 1 곱하는 건 영향을 받죠. 어떻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났어. 그럼 이사가 와. 얘들아, 이게 의미가 있어 없어? 얘가 어차피 영이상값인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버리고 얘만 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x 빼기 3이 얼마와 얼마 사이? x 빼기 3이 마이너스 9와 9 사이 되는 거 맞지? 아까 설명한 대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x의 범위는 세변에 3씩 더해서 마이너스 6부터 12까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란 얘기야. 됐습니까? 필기해 주시고요. 아까 설명 배운 거 오늘 풀어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이 절대값 있을 때 정말 못하거든요. 부등식이 방정식일 때도 못했는데 부등식은 더 하지. 푸는 법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유형 4번의 내용이었어요. 그 다음 이제 유형 5번이 아까 또 유형편에서 안 다뤘던 내용이, 그러니까 개념편에서 안 다뤘던 내용인데,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은 경우를 구하래. 자, 해가 없으려면 절대값 기호를 가진 그래프에서 해가 없거나 무수히 많은 건데, 애초에 부등식에서 해가 많으려면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거고, 해가 없으려면 어떤 걸 넣어도 안 되는 상황을 설명을 하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절대값이, 이건 이제 별 내용 아니니까 그냥 보고 넘어가면 돼. 예를 들어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보세요. 절대값에서, 이게 부정방정식이랑 비슷한 느낌인 건데, 절대값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건 되게 단순합니다. 이런 거겠죠. 봐봐요. 19번. 19번. 절대값 x 빼기 2라는 애가 있어. 얘가 뭐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k 플러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자, 이게 해가 없으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 해가 없으려면? 이 값이 뭐면 돼요? 음수면 되겠지. 그럼 절대값 씌운 게 음수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0 되는 건 가능하잖아. x 2 넣으면 맞지?
그래서 k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면 돼요.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됩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잖아. 저러면 해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해가 있을 수가 없겠죠. 물론 이것도 그래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값 x 빼기 2 그래프는요 2,0을 지나고요 V자를 그리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 y는 k 플러스 2보다 작다는 구간, 작은 구간이 없게 되려면 당연히 어떻게 돼? 작거나 같은 구간이 없으려면 이렇게 y 플러스 2라는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2라는 놈이 k 플러스 2라는 놈이 이 하얀색 그래프보다 V자 그래프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요? 그런 거라 그냥 풀어보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해서 풀어주시면 다 될 거예요. 반대로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크다로 해놓고 음수보다 크다 하면 당연히 해가 무수히 많겠죠. 그런 거니까 요거는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유형 5번은 될 내용 아닙니다.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마지막 유형 6번. 요거 연습하는 게 조금 까다로워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뭐냐면 부등식을 풀어라는 잘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풀어라는 너무 잘하니까 어떻게 함정을 팠냐면 반대로 정수인 해의 개수를 주고 그 미지수의 범위를 구하라고 문제를 내는데 이것도 열받게 하는 게 그거야. 2차 함수할 때랑 비슷한데 둘 다 미지수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놈은 뭐 a제곱 더하기 2고 한 놈은 2a야. 이러면 좀 진짜 열받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 그렇게 주면 좀 열받는 문제가 되는 거고 그전에는 그나마 좀 할만해. 일단 근데 그래서 뭐냐면 상황적인 그림 케이스까지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 내가 맨날 얘기하지. 이게 어려워지려면 어떤 짓을 하냐면 시나리오를 각각 다 세워서 하나하나 확인하는 문제 만들 때가 제일 열받거든. 근데 얘도 그게 가능해. 그래서 좀 열받는 건데 한번 볼게요. 어떤 걸 해보면 될까? 시나리오를 여기는 지금 이 교재는 시나리오 만드는 레벨까지는 안 나온 것 같기는 해요. 나중에 꼭 풀할 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심화 문제 할 때 해야 될 것 같고 당장은 그냥 쉽게 해볼게요. 당장은 쉬워. 지금 보면 딱 봐도 당장은 그냥 뭐 하는 거냐면 그냥 그림 잘 그리면 끝나. 예를 들어 22번 하나만 하고 넘어가자. 자 22번을 볼게요. 주거 나누구만. 괜찮아? 누나? 못하겠어? 이따 쉬는 시간 좀 길게 줄게. 좀 자. 피곤해서 그런 거면. 자, 22번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1 빼기 x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대요. 정리하면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옵니다. 두 번째 5x 빼기 a가 크답니다. 누구보다? 누구보다 크대? 3x 더하기 6보다 크대. 그러면 2x가 a 더하기 6보다 크다가 되고요. x가 그래서 2분의 a 더하기 6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쉽다니까. 왜 쉽냐면 봐봐. 미지수가 두 개가 아니지. 그치? 그렇다 보니까 좀 쉬운 거야. 이게 양쪽 다 미지수 있으면 좀 골치가 아파요. 심지어 그게 무슨 또 예쁘게 된 게 아니라 막 역수 있고 막 이러면 진짜 꼬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은 이제 그림이 다행히도 미지수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됐냐면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아예 고정된 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쪽 편에 2분의 a 더하기 6보다 크다라고 해서 얘만 움직이는 거라 쉬워요. 이렇게 한쪽이 고정되면 생각하기가 쉽거든.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가 5개래. 그럼 일단 얘가 들어가고 5개니까 3, 2, 1, 0 들어가고 끝나고 마이너스 1은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야 5개잖아. 그치 얘들아? 그러면 누가 봐도 왼쪽에 있는 애가 이렇게 당연히 오른쪽이 큰 거야. 그래서 a 플러스 6 나누기 2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을 때는 확실하게 5개만 들어가. 그럼 이제 뭐 확인하라고 했지? 양끝점 확인하라고요. 얘가 0이 되면 0이 빠져서 안 돼. 4개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호 쓰면 안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은 1일 때도 여기 구멍 뚫려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쓰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a 플러스 6이 0과
마이너스 2 사이다가 되니까 A의 범위는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6 사이인데 등호가 왼쪽에 붙는 구조예요. 정답이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이렇게 미지수 하나짜리 할만하고 나중에 심화 갔을 때 미지수 좀 많은 거 할 거야. 그거는 아마 뽀풀을 하면서 아마 나올 것 같아. 예시로. 그런 거 나왔을 때 설명을 다시 할게요. 알겠습니까? 너무 우리가 어려운 거 할 필요는 아직 없으니까. 다시 말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 앞쪽은 개념 설명할 단계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1차 부등식 끝. 1차랑 1차 연립하는 것까지. 자, 그럼 이제 오늘 배우는 이게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에 들어가는 2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개념 설명만 좀 하고 몇 개만 살짝 풀어보고 싶게요. 또 여러분 2차 부등식은요 선행을 했을 거 아니야. 외우고 있나요 혹시? 어떻게 외우고 있어? 선행한 사람 2차 부등식 선행한 사람 손? 했을 거 아니야. 자, 그럼 2차 부등식은 어떻게 푼다고 배워? 뭐 일단 외우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니야. 뭐라고 외우고 있어? 맨날 하는 게 원래 크다가 예를 들어 뭐 x 빼기 2랑 x 빼기 4가 뭐 0보다 크다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푸는 거야? 아니 물어보는 거야. 그냥 간단하게 2차 부등식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8이 0보다 크다를 푼다고 쳐. 어떻게 풀어? 어떻게 푸는 거예요? 얘를 인수분해 하죠. 인수분해 하면 어떻게 돼? x 빼기 2랑 x 빼기 4로 인수분해가 됐어. 얘가 0보다 크대. 그럼 정답을 어떻게 쓴다고 외우고 있어? 6이 어딨니? 일단 4니? 그렇지? 이게 이제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 크다가 나오면 큰 놈보다 크거나 작은 놈보다 작다라고 외우죠. 그리고 0보다 작다가 나오면 어떻게 돼? 같은 식인데 0보다 작다가 나오면 큰 놈과 작은 놈 사이다라고 그냥 외우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야, 원래는 그래프라고. 아까 절대값 했던 거랑 똑같은 게 되는 거야. 절대값도 결국 그래프로 풀었잖아. 맞아, 아니야? 얘도 그래프적으로 접근한 거야, 원래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아무튼 인수분해가 된다고 쳐. 그러면은 이게 말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면, 그러니까 인수를 가지게 되면 얘가 그러니까 최고차 계수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됐을 때 알파랑 베타가 있어. 그럼 얘기했잖아. 아까도 그때도 얘기했었잖아. 근해 분리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요 지점은 정확하게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이야. 그리고 요 사이는 0보다 아래쪽에 있는 값이 0이죠. 오른쪽 왼쪽 날개는 0보다 큰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만일에 이거보다 0이 큰 범위를 구하라는 게 y는 이 fx라는 2차 함수와 y는 0을 그리고 그 중에서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을 구하라고 해서 양쪽 날개 영역이 되는 거라 작은 놈보다 작고 큰 놈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 영역이 0보다 작을 테니까 알파와 베타 사이다가 0보다 작다의 해가 되는 거고 0이다의 해가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래프를 보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결과물을 쓰긴 하지. 그래서 하는 요령이 뭐라고? 주어진 2차 부등식을 인수분해를 해서 안되면 근해 공식을 써서라도 알파 베타를 구한 다음에 얘가 0보다 크다면 그림적으로 양쪽 날개에 해당하는 거니까 큰 놈보다 크다, 작은 놈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 0보다 작다가 되면 그림적으로 아래쪽 영역, 꼭지점 포함한 이 영역이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사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러면 제가 만일에 그래프가 그렸는데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서 떴어.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 특수해가 나오겠지. 얘가 0보다 크다는 모든 실수. 얘가 0이다는 해가 없지. 허근 두 개니까. 얘가 0보다 작다는 해가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이런 특수해가 나오는 건 이렇게 교점 안 가질 때 생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푸는 2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사실은 2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걸 왜 이렇게 외워둬야 되냐면 결국 그럼 무슨 말이야? 그럼 3차 부등식도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네, 풀 수 있습니다. 4차 함수도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봐봐. 자, fx가
gx보다 크다를 푸는 요령은 뭐예요? 넘겨서 만든다도 있지만 애초에 fx 그리고 gx 그려서 얘가 얘보다 위쪽에 그려지는 영역을 구하면 되니까 교점을 기준으로 누가 더 위에 있냐 보고 범위로 끊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근간이 다 그래프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 보여줄게요. 하나씩. 오늘 어차피 4시간만 하잖아. 가져갈 데가 없잖아. 그치 얘들아? 이게 좋은 건가? 4시간만 하면 좀 할만한가? 5시간보다는?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칠판에 좀 쓸 수 있는 거를 할 건데 말한 것처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자 개념을 저렇게 한번 정리를 합시다. 개념. 일단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의 풀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크다를 푼다 라고 하면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 지금 최고차계에서 양수인 거죠. 맞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된다고? x의 범위가 그리고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고 치면 x는 알파 작은 놈보다 작다 또는 x는 베타보다 크다 해서 큰 놈보다 크다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식으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다가 되면 그래서 이 식이 똑같이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가 0보다 작다가 되면 우리가 해를 쓸 때 어떻게 외우고 있다고? 자, x는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된다라고 외운다고요. 근데 그게 무식하게 외우는 당연히 내용이 아니라 이게 지금 이렇게 생긴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y는요, 그러니까 x축이랑 알파 콤마 0에서 만나고 베타 콤마 0에서 만나는 요 그림을 기반으로 나온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경우는 여기인 거죠.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0보다 아래쪽에 그려지는 x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근의 분리 내용이랑 엮여있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사실 근의 분리를 어떤 문제집들은 7단원에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런 내용이 녹아있는 거니까. 근데 어떤 문제집들은 그래도 메인은 2차 함수니까 6단원에서 설명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가 문제집마다 좀 달라. 근데 아무튼 어디든 간에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푸는 건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자 X치 거 14번은 안 해도 돼. 14번은 안 해도 되고 11번 같은 거랑 12번 같은 건 풀어보면 돼요.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고 13번만 잠깐 체크할게요. 요건 좀 설명할게요. 14번 가우스는 빼자고. 가우스는 거의 시험 범위 안 나와서 13번 x제곱 마이너스 5 절대값 x 더하기 4가? 이거 좀, 아니 중간에 절대값이 있으면 좀 열받는다니까? 자, 이거 풀래요. 어떻게 푸는 거야? 이게 푸는 법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프로 푸는 것도 있고, 뭐, 범위 나눠서 푸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원래 정확한 풀이는 원래 범위 나누어서 푸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1번, x가 0보다 클 때, 2번, 0 이상일 때, 2번 x가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푸는 거예요. 왜? 방정식 할 때도 그렇고 부등식 할 때도 그런데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못 풀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저 절대값을 없애야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이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요령이 뭐라고? 인수분해하는 거죠? 인수분해하면 x 빼기 1, x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x 범위가 1부터 4다. 그래서 요 범위에서 요 놈과 공통 범위 구하는 거니까 그냥 이걸로 끝나겠죠. 맞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전제가 x가 0보다 작다를 전제를 할게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지. 그래서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요.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x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
때까지다 라고 나오니까 이것도 참이죠. 요 범위에서. 그래서 최종 정답은 이 둘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푸는 게 일단 첫 번째야. 근데 이제 요거를 편법적으로 푸는 건 이거예요. 절대값 x의 제곱이랑 x제곱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절대값 x제곱이랑 x제곱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왜? 내가 여기 음수든 양수든 간에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이렇게 절대값이 아예 다 절대값 x로 된 식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지? 절대값 x 빼기 1, 절대값 x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절대값 x의 범위가 1부터 4다. 그럼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되겠지. 봐봐. 이게 양수면 당연히 1과 4 사이겠지. 근데 이게 음수야. 그럼 마이너스 2 이런 애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절대값 씌웠을 때 1과 4 사이 숫자 나오는 애들. 그게 누구예요? 이거 마이너스 x로 나오면 되잖아.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x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1까지겠지. 그래야지 절대값 씌웠을 때 1부터 4까지 값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이렇게 상황이 나와서 정답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얍삽인데 이걸 내가 좋아는 하는데 설명을 해주는 거 좋아해. 근데 솔직히 말할게요. 이게 좀 섞여 있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또 있는데 거기 또 플러스 5x 있고 하면 쓸 수 있어 없어? 이 뒤에 플러스 3x가 있어. 그럼 어차피 못 쓴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딱 요 유형을만 쓸 수 있고 더 복잡해지면 못 써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보여주는 정도지 뭐 대단히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정확한 기본 룰은 당연히 범위 쪽에는 거긴 해요. 절대값 없애는 거.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 더 특수한 형태라고 나온 문제에서 13번은 보여줬고요. 14번은 가우스니까 빼겠습니다. 알겠죠? 자, 14번은 가우스니까 빼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나서 뭐 15번, 16번도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 서로 다른 주식은 얘기니까 판별식 D 관련해서 해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계산하면 나온다는 얘기야. 계산해서 연립하면 이거 넘어가도 될 거고. 자, 7번, 8번, 9번, 10번 쭉 2차 부등식 관련된 것들이 나와서 2차 부등식이 총 어디까지 나오냐면 쭉 넘어가면 21까지 있어요. 이거 뭐 다 할 수는 없고 오늘 한 대까지 할 건데 좀 끊어가면서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 7번이랑 8번까지 설명을 하고 좀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7번 2차 부등식의 이정계수 결정. 이거는 진짜 쉬운 거야. 한번 봐봐 얘들아. 이거 뭐 개념편에 쓸 내용도 없어요 사실 이거는. 자, 여러분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인데 내가 얘를 그러니까 17번 말고 18번 해야겠다. 자, 18번 볼게요. 자, 18번 보시면 2차 부등식이 있어요. 봤는데 정체를 그냥 몰라. 개수가 싹 다른 주수야. 그럼 정체를 그냥 모르는 2차식이 있는 거야. 근데 뒤에는 10이구나. C가 아니고. 자, 얘가 0보다 작다를 풀었는데 해가 어떻게 났대? 해가 어떻게 났어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다가 났대. 그럼 질문을 한번 해보자. 이런 해가 나오려면 유준아 어떤 식이 필요해 사실? 아니 일단 x 더하기 2랑 x 빼기 5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2랑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5가 나올 거 아니야 조건으로. 그리고 작은 놈보다 작다 큰 놈보다 크다니까 0보다 크다야 작다야? 0보다 크다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서 이 꼴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뀐 거 보니까 A는 일단 양수야 음수야? A는 음수인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다시 생각하면 잘 봐봐. 그러니까 이거 전개해서 계수 비교를 해도 되고 근각 개정하면서 해도 되는 건데 난 전개해서 할게.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다거든. 상수항이 플러스 10으로 바뀐 거 보니까 얼마 곱한 거야? 마이너스 1 곱한 거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0이 0보다 작다를 풀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해를 가지고 역으로 추산하는 거야. 제가 어떤 식이었을지. 그러면 다 나왔죠. a는 얼마? 마이너스 1, b는 3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해서 문제에서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10이 0보다 크다를 풀래요. 그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0이 0보다 크다. 마이너스 1을 양변에 곱해주시면 요 식이 나오죠. 요거 풀면 됩니다. 자, 2차부터 이제 풀어버릴게요. 인수분해를 먼저 하고요. 0보다 작다니까 해가 어떻게 나온다? 큰 해와 작은 해 사이로 나온다. 자, 그래서 정답이 X, A가 일단은 마이너스 1, B가 얼마? 3인 걸 알아내서 그걸 대입해서 풀면 저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해가 마이너스 5와 2, 4일 때가 정답이 되고요. 저걸 만족하는 X의 개수는, 정수 X의 개수는 몇 개죠? 바로 나와야지 이것도. 이걸 손으로 세고 있는 거 아니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둘이 뺀 다음에 1 빼는 거지. 둘 다 등호 없을 때는. 한쪽이라도 등호 있으면 큰 놈에서 작은 놈 뺀 게 개수고요. 맞죠? 정수일 때. 마지막으로 둘 다 등호 있으면 빼고 더하기 1입니다. 그게 룰이에요. 몰랐던 사람은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거 보자마자 몇 개라고 나와야 돼? 6개라고 나와야지. 정답은 6개가 됩니다. 그리고 19번은 이 얘기인 것 같아. 이거 솔직히 말하면 앞서서 배웠던 치환 문제랑 엮어서 보는 거거든. 봐봐봐. 하나만 하면 돼. 21번 합시다. 제일 어려운 거 제가 할게요. 자, 21번 보세요. 우선 분모를 해석을 할게요. 나한테 2차 함수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1과 3을 지난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을 지나고 3,0을 지나고 위로 볼록한 요런 2차 함수가 있대. 그리고 나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얘가 이제 y fx야. 이 상황에서 f 2분의 x 빼기 k가, 그러니까 뭔가 x 자리에 2분의 x 빼기 k를 넣었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만족시키는 해의 범위가 x 범위가 0부터 8이래.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이런 애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큰 범위를 가지는, 그걸 우리가 지금 보면 f가 어차피 0보다 큰 범위를 가지는 영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지? 여기잖아.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안에 치환을 했어. 내가 얘를 t라고 잡으면 저번에 그 해 구하는 거랑 비슷해지는 거예요. 이 t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가 이렇게 나온대. 사실 근데 우리가 알잖아. 이렇게 놓으면 t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f가 0보다 큰 범위를 가지는 x축보다 위쪽에 그림이 그려지는 영역은 마이너스 1부터 3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치환한 걸 원래대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리면 이렇게 되고요. 양변에 2 곱하고 k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x 범위는 6 플러스 k와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됩니다. 근데 그게 얘랑 같다고 했으니까 k는 2인 거 알 수 있죠. 뭐 그런 식으로 풀 수 있고요. 그 다음, 아니 끝난 게 아니야 이 문제는. 그 다음 거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일단 그 k가 얼마인지 구해냈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거야. f에 이번에는 어떤 애를 넣냐면 f에 3분의 마이너스 x 더하기 이제 k가 아니죠? 얼마? k가 얼마 작았습니까?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풀었어.
그거의 해를 구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똑같은 느낌이 이거 너무나 크게 나왔던 거.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접근하는 거죠? 얘를 뭐라고 생각해? 얘를 S라고 생각을 해봐. 됐어요? 그 다음 이게 0보다 크다의 영역이니까 요 영역이잖아. 맞아 아니야? 똑같이. 맞죠? 그럼 S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얘기야? 또 마찬가지 요 범위니까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다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거 다시 집어넣으면 실제로 나는 이걸 풀고 있는 거죠. 그쵸 여러분? 그래서 정리해서 풀면 끝납니다. 양변에 3 곱하고 2를 뺄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x 더하기 2가 9 2를 빼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5부터 7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하면 부동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7부터 5까지로 바뀝니다. 요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해는 자 K가 얼마다? 2인 거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여기서 구한 걸 토대로 그냥 치환만 잘해주면 돼요. 사실 치환 안 해줘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굳이 치환 해줄 필요 없죠. 맞죠? 치환해주는 게 별로 오래 가지도 않잖아. 그치?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도우려고 S라고 치환을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X 범위는 마이너스 7부터 5까지가 돼서 베타 빼기 알파는 10이다가 이런 식이야. 2차 부등식이 별로 어렵진 않아요. 그냥 그림만 잘 그리면 되고 중간에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거 1학기 중간고사에서 배웠던 것들을 잘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2차 부등식 푸는 것 자체의 요령은 이걸 외워주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외울 때 그냥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하면서 외워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됐습니까? 자, 8시 18분인데 한 15분 쉴게요. 좀 더 쉬어? 17분 쉴까? 조금 길게 쉬자 오늘은.